안녕하세요. 플라잉 휠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딜러 경매장에 있었고 여러분도 함께 했죠. 정말 추웠고 플로리다에서 1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2120에 현대 엑센트와 닛산 알티마 두 대를 샀습니다. 이전엔 검은색 캐딜락, 흰색 알티마, 04년식 콜벳도 샀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면허가 승인되어 재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직 면허증은 받지 않았지만 일 시작을 대비해 준비 중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 판매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차들을 판매할 준비를 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걸 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죠. 제가 겪은 골칫거리, 뛰어넘은 장애물, 극복한 반대와 해결한 문제들까지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쁜 순간도 있고 정말 힘든 순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저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크레이그 플라잉 휠스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지금 경매장에 와 있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저는 얼티마와 현대 엑센트를 샀어요. 저쪽 어딘가에 있죠. 이제 가서 차들을 살펴보고 시동이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운전이 되는지도 볼 거예요. 이후 작업장에 가져와 다음날 판매 준비를 했어요. 아침이 되어 이 얼티마가 시동이 걸릴지 궁금하네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게 그 얼티마 맞나요? 이거 정말 멋져 보이네요.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럼 그건 어디 있죠? 이쪽으로 가봅시다. 저기 렉스랑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저기 있네요. 우리가 봤던 것만큼 멋지진 않네요. 시동이 걸리는지 볼게요. 점프팩을 연결했으니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전원이 좀 들어왔어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점프팩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제발 이봐, 넌 점프팩이잖아. 제 역할 좀 해라. 점프팩으론 안 되겠어. 배터리는 완전 방전됐고 트레일러에 공구 상자는 있지만 점퍼 케이블은 없어. 그래서 부품 가게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30분 후에 돌아왔어요. 좋아요. 이제 여기 새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분명 다람쥐나 침멍크가 손상시킨 흔적이 있어요. 이 차는 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초기 상태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창문을 긁어낼 거고 차를 세차장에 가져가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점검도 하고 차량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차를 트레일러에 싣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차가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에 싣는 겁니다. 이미 오일은 확인했으니까 마른 실린더에서 시동이 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좋아요. 제 계산이 맞다면 이제 정말 대단한 걸 보게 될 겁니다. 됐어요. 갑시다. 15분 후. 좋아요. 지금 세차장에 왔어요. 이 차는 정말 더럽고 솔직히 이 세차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 도우미 나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초를 프로젝트 리프트에서 고용했어요. 나초가 이 차를 뒤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범퍼와 페인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제 생각엔 때와 더러움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기 안 좋네요. 비상 브레이크 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나와요. 이제 이 채 후진 기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는 처음이에요. 후진 잘 되네요. 보통 이런 차들은 변속기 문제,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가 있어서 예열 후 운전해 보겠습니다. 이 차도 엔진 경고등이 켜졌어요. 닛산에선 좋은 신호가 아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어요. 이것 봐요. 정말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세차만 해도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창문을 긁어내는 거예요. 새 면도날로 이 모든 걸 다 긁어낼 거고 스티커들도 다 떼어낼 거예요. 이제 창문을 긁어냈으니까 차 위에 얼마나 많은 때가 쌓여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먼지랑 더러운 것들이 한 겹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정말 깨끗하게 씻겨 나갈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창문이 얼마나 뿌옇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 모두 차 위 먼지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오카, 이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상태로 세차장에 들어가서 세차기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먼저 안에 있는 걸 다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다 버리고 여기저기서 다 청소기로 빨아들일 거예요. 세차장에 들어가서 세차기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제대로 닦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다 닦아낼 거고 그 다음에 세차할 거예요. 우리가 끝내고 나면 이 차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보닛을 봐봐요. 여기 보닛이 있고 앞유리도요. 햇빛에서 보면 햇빛에 비친 모든 먼지 자국을 볼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도 세차 전인데도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내부도요. 내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세차 전 모습이에요. 오, 여기 안에 이것 좀 봐요. 와, 귀중품도 있네요. 이건 거의 사람들이 물건을 압류당할 때처럼 보이네요. 이건 전부 아기용품이랑 기저귀, 새 기저귀, 그리고 기저귀 처리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기부할 거예요.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방이 하나 있네요. 이 곰팡이 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만지지도 말아야겠어요. 알죠? 저거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와, 기부하라기 옷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프론도 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 압축기 같은 것도 보이네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두죠. 그래서 이 물건들이 거기 들어가는 건 원치 않아요. 세차장 지저분하네요. 저 먼지 좀 봐요. 좋아요. 이제 동물 친구들 물건을 꺼내봅시다. 꺼내요. 여기서. 이제 에어라인을 사용해서 모든 걸 다 날려버려요. 지금 입안에서 그 맛이 느껴져요. 마스크를 썼어야 했어요. 보세요. 네, 정말 온 사방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 15분 동안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 차 좌석이 얼마나 더러운지 평소엔 잘 몰라요. 옷 입은 채로 앉고 집에선 그 옷 그대로 소파나 침대에 눕기도 하죠. 좌석에서 얼마나 많은 먼지와 때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전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공청소기로 빨거나 샴푸로 닦으면 좌석 안에서 그냥 진흙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샴푸로 닦기 전에 이걸 전부 다 빼내야 해요. 이 좌석에는 정말 많은 먼지와 때가 있어요. 와, 불빛에서 보면 정말 잘 보여요. 카펫도 청소하고 모든 걸 다 들어올리고 좌석 아래에 있는 먼지들도 전부 뒤쪽이나 앞쪽으로 불어냅니다. 정말 먼지가 많아요. 센터 콘솔에서도 또 다른 보물들을 발견했어요.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는데 좌석 아래 먼지를 불면 또 보물이 나와요. 25센트 동전이 있네요. 장갑 끼고 아기 옷 입고 더신도 신어야 할 것 같아요. 오, 50센트도 있네요. 저건 반대편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초가 계속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동안 저는 내부 기름때를 제거할게요. 장갑을 껴야겠네요. 이걸 보세요. 차 전체가 진짜 때로 덮여 있어요. 바로 저기요. 이게 닦기 전이고 그냥 닦아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특히 저 부분은 이렇게 하면 다 닦여요. 여기서도 그냥 다 닦여 나가요. 정말 놀랍고 마음에 들어요. 이 흰 대시보드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게 햇빛에 바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저 부분이 특히 지저분해 보여요. 손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꼭 핸들과 기어 노브를 꼼꼼히 닦아야 해요. 보세요. 연기 나는 것 같죠? 진짜 역겨워요, 그냥. 정말 더럽네요. 그리고 컵홀더도 당연히 닦아야죠.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닦기 전이에요. 다시 한번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잠깐 놔두고요. 이제 보세요. 저 손잡이를 정말 잘 닦아주고 여러 번 돌려가면서 꼼꼼히 닦아줍니다. 꼭 윗부분도 닦아주세요. 저기 스프레이 뿌리고 문질러 보세요. 엔진 청소 전 모습입니다. 탈지제를 듬뿍 뿌려 문질러 주세요. 이후 청소 후 모습을 확인할 겁니다. 저는 오토존에서 거품형 탈지제를 샀어요. 세차장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을 탈지제로 닦을 거예요. 이게 헤드라이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누렇게 변했는지 보이시죠?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흘러내리게 하세요. 좋아요. 차 전체가 거품과 비누로 덮여서 꽤 잘 닦였어요. 나초, 고마워요. 그냥 계속 젖은 상태로 둘 거예요. 플로리다 햇볕이 이걸 말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2번 닦았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밑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뒷유리 차이도 벌써 보이고 바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완전히 맑아졌네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한 일을 볼까요? 나초가 세차 후 트레일러에서 이걸 꺼내 진입로로 옮기고 거기서 헤드라이트 복원을 했어요. 이게 현재 헤드라이트 모습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 상태고 그리고 여기 후 상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나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훌륭한 작업이었어요. 문제는 이 차가 분명히 제도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그냥 테이프만 붙였을 뿐인데도요. 헤드라이트 복원을 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제 헤드라이트 복원 작업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모든 오염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연마성, 반연마성 스펀지로 차량 전체를 세차했습니다. 도장면에 잔여물이 남아 네일 컴파운드와 폴리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크롬을 보세요. 정말 멋지게 나왔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녹슨 부분이 있었는데 꽤 잘 지워졌고 범퍼 하단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아까 창문도 보여드렸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보세요. 실제로 저 안에 있는 그 사람 모습이 보이네요. 우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창문 틴트를 다 제거했는데 여기 접착제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실제로 틴트가 아니라 접착제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창문을 내릴 때마다 접착제가 창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바로 여기 창문 수입 부분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모터가 원래보다 더 힘들게 작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터가 조기에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초가 지금 면도날로 창문에 남아있는 모든 추가 틴트 접착제를 제거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그렇죠? 네. 창문 틴트 제거 시 접착제도 함께 제거해야 했어요. 암모니아 유리 세정제나 WD-40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접착제가 말라서 나초가 굳은 걸 긁어내고 있어요. 여기 투명하게 남아있는 게 보여요? 이걸 보면 이건 투명한 겁니다. 이게 틴트 접착제 내부이고 창문에 접착제가 다 묻어 있어요. 안쪽은 깨끗합니다. 저도 일부 칠해보려 했어요. 내일은 세틴을 쓸 거예요. 오늘 쓴 유광은 마음에 안 들지만 흰색은 전부 보여요. 바로 여기와 검정색이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전체에 세틴을 쓸 거예요. 내일은 모든 접착제를 제거하고 컴파운드 작업과 폴리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악센트를 가져와서 악센트도 아주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완벽하진 않아요. 컴파운드 작업이 이걸 다시 살려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싱글 스테이지예요. 이 차는 확실히 제도색된 게 맞아요. 도장 흐름 자국이 있어서요. 일부가 칙칙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자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일 컴파운드와 폴리싱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날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2주 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정비소에 맡겼고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돼 좋은 정비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정비사를 시도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동안 가지고 있던 아큐라 TL로 갔었고 또 다른 차를 2달 동안 탔었죠. 정비사는 2달마다 바꿨어요.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확인차 연락드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큐라 TL은 2달, 브롱코는 8월에 맡겼는데 지금 2월이에요. 그냥 두면 그 차들은 영원히 거기 있을 거예요.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정비사에게 새 정비사 찾고 있는데 추천받고 왔어요. 작업 맡길게요 라고 했어요. 저에게 그냥 공정하게만 대해주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그게 2주 전 일이었어요. 그동안 3번이나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고 수리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네, 오늘 바로 확인해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가서 저 그냥 제 차 가져갈게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제가 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 가져갈게요 라고 말할 건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비를 청구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차를 다시 제 작업장으로 가져와야 하고 이제 저도 여기 혼자 있게 돼요. 그리고 제 지프를 지프 딜러에 맡겨야 해요. 왜냐하면 지프가 충전이 안 되거든요. 이건 4 곱하기 2 전기차예요. 하지만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나기 때문이죠. 다른 차 옆에 주차할 수도 없고 불이 나니까요. 차고에 넣을 수도 없어요. 불이 나니까요. 그래서 지프 딜러에 가져가서 고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지프 딜러 뒤에 제가 $1200의 현대차를 산 경매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프를 맡기고 현대차를 찾을 겁니다. 먼저 거의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립이 싫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두 행운을 빌어주세요. 전에 여기서 에스컬레이드를 맡겼어요. 죄송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 정말요? 저는 못 받았어요. 죄송한데 그 일에 진전이 있나요? 아직 그 일은 못했지만 S링 몇 개는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요. 그 사람은 투덜대고 까칠한 노장 정비사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되죠. 저도 가끔 투덜거릴 때가 있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제 울티마를 가져올 거예요. 2주 동안 차를 그냥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빨리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다른 차를 맡기기로 했어요. 제 사엑스의 정의 지프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차들 근처에 주차도 못하고 충전도 못하고 차고에 넣지도 못해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를 충전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프 딜러에 왔어요. 고칠 수 있는지 맡기러 온 거죠. 여기 온 김에 제 현대 엑센트도 찾으려고요. 차가 15만 6천 마일을 탔는데 계기판엔 15,635로 표시돼요. 실제 주행거리는 15만 6천입니다. 2017년식이고 $1,400에 구입했습니다. 먼저 시동이 잘 걸리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세차장에 갑니다. 이게 항상 제가 처음 하는 일이에요. $13만 내면 세차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진짜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이아몬드 라인스톤과 시트 커버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도 모두 없어지길 바랍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볼게요. 제발 시동 걸려라. 아, 멋지다. 환상적이야. 정말 좋아. 좋은 신호야. 이제 지프를 맡기러 가자. 그리고 이 차는 나중에 다시 오자. 그러니까 내 지프를 딜러에게 맡기러 가자. 그리고 딜러가 내 차가 내 차구나 아내 차 근처에서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충전하려고 플러그를 꽂아도 되는지 확인해보자. 리콜? 그래 그리고 그것들도 불이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그게 문제인 거야? 다 충전하지 말래.
이런, 내가 불량품을 샀네. 레몬이야. 이 차는 움직이긴 하는데 시속 25마일 이상은 안 나가. 내가 레몬을 샀어. 진짜 실망이야.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어. 완전히. 이런, 현대키. 내가 더 잘 알았어야 됐는데. 싼 차를 사는 건 도박이야. 이제 길가에 멈춰 서게 생겼네. 좀 이상하네. 차가 실제로는 변속이 부드럽게 돼. 뭔가가 움직임을 막고 있는 것 같아. 거의 에어 필터가 막힌 것처럼. 공기가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것 같아. 차가 힘이 없는 느낌이야. 뭔가 제한하는 것 같고 방금 변속된 느낌도 아니야. 변속은 부드러워. 처음에는 변속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밟아보면 변속은 잘 돼. 그냥 차가 제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야. 먼저 에어필터부터 확인해보자. 뭔가 수상한 게 있어. 첫 번째로 보닛을 열어보니 배터리는 새 것이 아니고 좀 오래됐지만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 에어필터는 완전히 새 거였고 누군가 이미 내가 하려던 걸 했던 거야. 그리고 커버를 벗겼어. 그리고 이 코일들도 전부 새 것처럼 보여서 내가 열어보면 아마 플러그도 새 거일 거라고 생각했어. 플러그도 새 거고 에어필터도 새 거야. 나는 오일과 각종 오일류를 확인했어. 오일량도 완벽하고 꽤 깨끗했어. 오일도 방금 교환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신호가 아니야. 아마 껌아웃 같은 걸 샀거나 여기서 흰 연기 나는 그걸 써볼 거야. 오토존에 와 있고 밸브 청소되는지 볼 거야.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변속기 문제는 확실히 아니야. 이걸 도저히 모르겠어. 왜냐하면 변속기는 부드럽게 변속되고 있어. 지금 시속 3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 차가 완전히 힘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도 제대로 못 나가.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카본이 쌓였거나 둘 중 하나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체크 엔진 경고등도 안 들어오고. 이게 내 인생이자 싸구려 중고차 딜러의 삶이야. 내가 꺼리는 일들이 영상에선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지. 싼 거, 저렴한 거, 평범한 사람들 차 보여줘. 이게 내 현실이야. $1000짜리 차는 그만큼 문제도 따라와. 주차에 Revolutions per minute 올라가? 그래서 Revolutions per minute도 잘 올라가고 주차도 완전히 문제없어. Revolutions per minute 올라가. 응? 유튜브에 있는 정비사 중 한 분은 이거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딱 알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못 찾겠어요. 엔진은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고 변속도 잘 되는데 힘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촉마의 변환기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딱 그런 느낌인데 촉마의 변환이 문제로 체크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느낌은 정말 딱 그거예요. 좋아요. 에어필터 하우징에서 흡입 튜브를 분리했고 브레이크 캘리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놓았어요. 그래서 시폼을 조금씩 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상태에서 여기다 시폼을 부으면 시동이 꺼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만 부어야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시동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만 넣어야 해요. 바람 때문에 정말 힘드네요. 이 병을 다 쓰면 심한 흰 연기가 나올 거예요. 좋아요. 이제 캔 전체를 다 썼어요. 이제 잠깐 시동을 켜둔 채로 둘 거예요. 약간의 흰 연기가 뿜뿜 나오는 걸 봤지만 보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은 배기구에서 엄청난 양의 흰 연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순환돼서 밖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촉마의 변환기가 막혀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런데 체크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걸 봐야 하는데 아쉽게도 아무 변화가 없네요. 정말 어쩔 수 없죠. 지금 세차장에 와 있으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세차 전 모습입니다. 이게 세차전이에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변했는지 볼 거예요. 안쪽도 정말 지저분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예요. 적어도 끝나고 나면 보기에는 좋아질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보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좋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더럽고 지저분한 시트 커버를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트 커버 아래는 더 심각하네요. 도대체 사람들이 뭘 한 거죠? 저게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좌석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기 좌석에 똥이라도 싸서 이렇게 더럽게 만든 건가요? 먼지가 문 옆으로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정말 역겹네요. 사람들은 이런 차를 매일같이 운전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저건 진흙이에요. 더러운 진흙. 이걸 적셔줄게요. 사실 이미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적셔주고 보세요. 흘러나오죠? 그냥 빨아들이면 또 표면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무튼 추출기가 필요해요. 저게 뭐죠? 그냥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낼게요. 두 번째 코팅입니다. 시트를 충분히 적셔서 모두 위로 올라오는 게 보여요. 천천히 흡수시키고 있어요. 저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콜라처럼 보이네. 차도 깨끗하고
시트도 깨끗하고 문도 깨끗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제발 제 작업장까지 잘 가줬으면 좋겠네요. 자, 밥 가자. 이제 추워졌나요? 사실 별로 춥진 않았는데 청소하는 동안 1시간 세워뒀어요. 진짜 이 사람 가야겠네. 친구, 용기 좀 내. 저는 공격적으로 운전하진 않지만 막히는 건 싫어요. 이런, 정말 움직이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볼게요. 잘 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네요. 더 세게 밟을 용기는 없어요. 변속돼요. 그렇죠. 변속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려면 정말로 체크 엔진 경고등을 봐야겠어요. 혹시 누가 이 차를 팔기 전에 코드를 지웠는지 궁금합니다. 새 점화 플러그, 코일, 에어 필터, 오일까지 교체했는데 이 오래된 차에 단순히 청소만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멈추려고 해요.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구슬 소리가 들려요. 미스터리 오일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여요. 가지 마요, 아가씨. 가지 마요. 아까 해야 했던 게 있어요. 저기 넣었던 미스터리 오일이나 뭐든지 다 빼내야 해요. 시폼도 전부 빼내야 해요.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이에요. C폼이 다 빠지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요.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고 아이들링도 다시 오르고 있어요. 흰 연기는 거의 안 보이고 아직 약간 남아있어요. 여기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직업이구나.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해요. 나는 1년 반 동안 차를 사고 팔지 않았고 그래서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1,400짜리 현대차 안에서 포그 레스토랑이나 420 베트남 레스토랑 뒤편에 앉아있고 내 발은 현대차의 페달을 바닥까지 밟고 있으니까요. 내 차가 멈추길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해. 여보, 나 갇혔어. 데리러 와줄래? 이게 내 선택이에요. 좋아. 다시 시속 20으로 가고 있어. 비상등도 켰어. 다리 위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나쁜 결정이야. 좋은 생각이 아니야. 만약 내가 저 다리에서 멈추면 러시아워의 큰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야. 그냥 이기적이었어. 크레이그, 나 지금 고장 차선에서 고생하고 있어. 이 언덕을 올라가야 해. 하지만 거의 정상에 다 왔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내리막이야. 그러니까 내리막이라는 표현이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전부 내리막이면 더 쉬워지니까 거의 정상에 다 왔어. 저 흰색 표지판 아이단 기어 1500 레볼루션스 per minute 시속 15마일 거의 다 왔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내리막이야. 이제 괜찮아. 속도 붙었어. 시속 17마일이야. 내 작업장까지 갈 수 있겠어. 정말 좋아. 내 정비사가 저 정지 표지판 근처에 있어. 거기까지만 갈 수 있으면 괜찮아. 지금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정말 힘들어. 제발. 바로 저기야. 길 건너 바로 앞이야. 러시아워의 저기 길 건너 교차로만 지나가면 돼. 내가 갈 수 있을까? 간신히? 모르겠어. 그냥 옆에서 바뀌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좋은 소식이야. 소방차가 신호를 막아줘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초반에 말했듯이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해. 에스컬레이드로 퍼블릭스까지 운전해 갔어. 거긴 내 작업장 중간 지점이고 거기서 지프로 이동했지. 잠깐 내가 뭘 한 거지? 나는 지프를 퍼블릭스에 두고 걸어서 에스컬레이드를 가져온 뒤 다시 퍼블릭스로 돌아갔어. 퍼블릭스 주차장에서 지프를 꺼내 딜러에 맡겼어. 리콜 점검 때문이야. 불날 위험 때문에. 그 후 현대차를 픽업했어. 경매가 지프 딜러에서 열려서 이번 주에 차를 샀고 일주일 내내 거기 차를 뒀어. 엑센트를 꼼꼼히 손질해 정비소로 가져갔고 이제 에스컬레이드로 간다. 지나고 보니 이런 일이 예상치 못했지만 엑센트와 에스컬레이드를 바꿀 수도 있었어. 그래도 균형은 볼 수 있지. 차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드를 작업장으로 옮겨 정비해야 해. 오늘 밤 브레이크, 캘리퍼, 로터, 패드, 브레이크 부스터를 모두 새로 교체해. 부스터는 2시간 전에 도착했고 나흘 전 주문했는데 타이밍이 완벽했어. 오늘 완벽하게 해냈어. 완벽한 하루야. 이건 같은 영상의 연속이야. 참고로 오늘 감기로 몸이 정말 안 좋아. 내 딜러십에서 라이브 프리미어도 진행 중이라 이거 잠깐 멈출게. 방금 클립에서 내 카메라와 휴대폰이 모두 꺼졌어. 차를 정비공에게 맡기고 에스컬레이드까지 걸어가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브레이크 패드랑 로터를 사러 갔다가 다시 내 작업장으로 가져왔어. 그래서 이동식 정비사가 있는데 내가 이동식 정비사를 두고 있어서 정말 좋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모든 작업을 해주고 나는 부품만 준비하면 돼. 나한테 정말 좋은 시스템이야. 이제 그를 만나러 가야 해. 그래서 나는 모든 패드와 로터를 가지러 운전해서 가서 그에게 가져다 줬어. 나는 캘리퍼도 들고 브레이크 부스터도 들고 있었는데 현대 엑센트에 브레이크 오일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 나는 트랙터 서플라이에서 브레이크 오일을 사서 그가 필요한 걸 모두 갖췄어. 지금 8시 36분에 전화를 받았어. 크레이그 씨, 캘리퍼 박스에 브레이크 오일만 있고 캘리퍼는 없어요 라고 하더라. 내가 현대차의 10호음을 붙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누르려고 캘리퍼를 사용했는데
그때 캘리퍼를 현대차에 두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차 어딘가에 그 망할 캘리퍼가 있고 나는 그걸 가져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그 차는 정비소에 잠겨 있어서 지미처럼 어떻게든 차에 들어가려고 해야 해. 아무 도구도 없어. 이 사탕 지팡이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이용해서 시도해보려고 해. 다행히도 차를 말려야 해서 창문을 조금 내려놨어. 저 작은 사탕 지팡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채 넣어 캘리퍼를 그에게 가져다줘야 오늘 밤 일이 끝나. 지금 정비소에 있고 영상 프리미어에 자주 오는 분들께 감사 인사해야겠어. 인터림 블리스도 있고 이름을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리고 닐, 케빈 콜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내 영상 프리미어에 참여해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15분에 일주일에 2번씩 영상 프리미어를 하고 있어. 내 채널 응원해주고 영상 시청하며 프리미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영상을 보는 걸 보고 있고 내가 여러분과 채팅하는 동안 여러분도 나와 채팅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영상을 만들고 있어. 정말 고마워. 최상의 경우라면 현관문은 자동으로 잠기지 않아. 아니, 잠겼어. 젠장, 잠겼어. 어느 게 제일 많이 내려갔지? 이게 제일 많이 내려갔네. 내 핸드폰을 써야겠다. 그냥 문 손잡이만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할 거야. 아마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 손잡이만 좀 잡아볼게. 오 세상에. 아, 해냈어. 들어왔는데 경보도 안 울렸어. 대단하네. 자, 내 캘리퍼는 어디 있지? 트렁크에 있나? 아마 트렁크에 있겠지. 오늘 하루가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었는데 아, 캘리퍼다. 이 영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정말 신나. 저전압 코드. 좋아, 아주 좋아. 왜냐하면 배터리가 부족해서 지금도 배터리 부족이라고 나오거든. 알겠어. 다 시켰을 때 남아있던 유일한 코드는 벤트 솔레노이드용 EVAP 코드였어. 알겠어. 직접 운전해보면 다 알 수 있어. 좋아. 네가 운전할 때 이 단지 전체랑 저기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굳이 큰 일로 나가지 않아도 저기서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어. 그래, 완벽해. 알겠어. 이 일 정말 싫어가 1 괜찮았어가 1 0이면 이건 몇 점이야? 10이 정말 싫은 거고 일이 별로 나쁘지 않은 거라면 나는 4 정도라고 할게. 요아. 그래. 오, 좋아. 그래, 맞아. 좋아. 카솔라의 렌치 외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크리스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를 도와줬거든. 나는 이동식 정비사를 정말 좋아해. 내가 이동식 정비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직접 내게 와주기 때문이야. 직원을 두고 급여세를 내는 것보다 그런 모든 것들 대신에 그는 자기만의 LLC가 있고 나는 그의 사업체에 돈을 지불해. 그는 자기 보험도 있어. 아니, 모든 게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처리됐어. 나는 그에게 수표만 써주면 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도 없어. 바쁠 때 힘들지만 그는 시간이 날 때 와주니 좋아. 내가 미리 준비해두면 부품도 다 갖춰져 있어. 완벽해. 고마워, 크리스. 이제 오늘 밤은 끝났어. 다음 날이 되었고 에스컬레이드는 끝났지만 정말 힘든 밤이었어. 아마 그가 시동을 켜둔 채로 뒀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드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차들은 그냥 에너지를 소비해. 전기든 전압이든 뭐든 다 써버리지. 그래서 그가 시운전을 하려고 갔을 때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있었어. 점프팩으로도 시동이 안 걸릴 정도였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 오늘 아침에 거기서 충전기에 연결해놨고 지금 확인하러 갈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지금 2004년식 닛산 알티마를 타고 있어. 이 차는 내가 세네개 영상 전에 샀던 거야. 아마 $1000 아니면 $1200 정도 줬던 것 같아. 아직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고 지금까지는 청소만 했어. 주행거리는 103,000마일이고 가죽 시트와 투어링 에디션, 오토미션, 순정 라디오가 있어. 수수료 포함 $1200에 샀어. 나는 이 차로 오키초비까지 왕복 2시간 걸려 다녀왔어. 차는 정말 좋아. 아쉽게도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 없고 앞 에어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 가격에 내 아들은 돈이 없어. 사이드 커튼 에어백만 없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훌륭한 첫 차가 될 거야. 하지만 04년식 얼티마라면 연비도 정말 좋고 보험료도 싸고 등록비도 싸고 세금도 거의 안 들어. 이건 정말 최고의 첫 차야. 그리고 솔직히 103,000마일밖에 안 됐어. 이때가 닛산 전성기였어. 이 세대 이후 좋은 차를 만들었지만 그 뒤로는 완전히 망가졌지. 이게 마지막으로 잘 만든 닛산이었어. $100만 주면 좋은 믿을만한 차를 줄 수 있어. 이미 블루투스 터치스크린 라디오와 애플 카플레이 등 기능이 있고 내가 산 대시킷에 딱 맞아. 솔직히 이 차를 그에게 줄까 고민 중이야. $1200짜리 차로 부딪혀도 상관없지. 몇 분이 왜 새 차를 리스해주지 않냐고 하시던데 새 차를 리스하면 판매세가 얼마나 되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그리고 리스하면 나중에 그 차를 다시 반납해야 하잖아. 16살에게 새 차를 주고 사고나 흠집 없이 타길 바란다고?
문제 생기면 수리비도 내가 내야 해서 난 사양할게. 나는 얘가 1200달러짜리 차를 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사실 몰래 차 관련 집안일도 시켰어. 예를 들면 휠 커버를 은색으로 칠하게 했지. 헤드라이트 복원, 오일 교환도 했고 이 차로 얘한테 다 가르쳤지. 폴리싱도 해봤는데 잘하진 못했지만 차 닦는 법은 배웠어. 차를 꼼꼼히 손질하고 내부 가죽도 청소했어. 시간당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일이 끝나면 얘가 안 하면 이 영상 볼 것 같지도 않아. 이 차 작업이 끝나면 그 돈을 이 차량에 쓸 거고 얘한테 이 차를 줄 거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네가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팔아도 돼. 잠깐 타다가 팔아도 되고 네가 남기는 이익은 다음 차를 사는 데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직접 사고 고치고 청소하고 팔아서 스스로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내가 비싼 걸 바로 주지 않는 거지. 얘는 그걸 직접 손보고 일하는 방법도 배우고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더 크고 좋은 차로 넘어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지. 내 생각엔 그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끝났고 이걸 한번 봐봐. 내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외관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다 끝났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정비소로 가져갈 거야. 하지만 이 차가 예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한다면 지금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랍게 변했어. 지금은 도색도 새로 했고 이 보닛도 원래 거 아니고 이 범퍼도 원래 거 아니야. 이건 은색 범퍼고 여기 은색 보여? 보닛 아래는 흰색이야. 하지만 이건 원래대로 못 돌려. 이 부분이 긁혀서 벗겨지고 있어. 그래서 더 잘 긁어낼 거야. 나머지 도색은 잘 됐고 타이어도 전부 새 거야. 더 좋은 점도 있어. 실내가 정말 멋져. 모든 게 깨끗하고 시트는 샴푸로 닦고 곳곳을 청소기로 청소했어. 대시보드에는 세틴 블랙을 사용했어. 그래서 계기판이랑 라디오 모든 부분을 테이프로 가렸지. 그리고 대시보드 전체에 세틴을 사용했어. 이제 더 이상 색이 바랜 흰색이 아니야. 그리고 뒷좌석도 정말 멋지게 보이더라. 차가 실제로 꽤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아.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60마일 정도 탔어. 체크 엔진 경고등은 저전압 때문에만 켜졌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 지금은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조금 새고 있어. 어젯밤 차를 차고에 뒀더니 바닥에 뭔가 샌 걸 발견했어. 그래서 바로 정비소에 가서 엑센트로 교체할 거야. 이미 현대 엑센트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이 차가 수리되는 동안 나는 실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해. 왜냐하면 지금 깨끗하고 사진 찍을 준비가 됐고 바로 판매할 준비가 됐거든. 우리 웹사이트에 올릴 거야. 얼마에 올릴지는 글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3,500달러, 주행거리 15만 7천 마일인 차인데 상태가 그럭저럭 깨끗하고 잘 달려. 내 생각엔 3,000달러가 아마 적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3,500에 올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설령 2,800에 팔린다고 해도 그럼 대략 2,000달러 정도 이익이야. 우리가 이 차를 소유한 데 들어간 비용이 대략 그래. 우리가 이 차를 사는데 600달러를 썼고 경매 수수료로 150달러를 더 냈어. 그래서 총 750달러가 들어갔지. 배터리는 100달러였고 총 850달러. 야, 우리가 직접 수리한 시간, 노동, 파워 스티어링 오일 수리비까지 합치면 이 차 소유에 약 1,000달러가 들 것 같아. 2,000달러에 팔면 1,000달러, 3,000달러에 팔면 2,000달러를 벌어. 정말 짭짤한 수익이야. 사진 찍기 좋은 장소도 알아. 지금 바로 사진을 찍으러 갈 거고 그 다음에 수리점에 가서 현대 엑센트를 픽업할 거야. 그러니까 현대 엑센트를 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진부터 찍을게. 앞으로 가서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줄게. 웹사이트에도 올릴 거야. 이 차는 시속 40-50마일로 부드럽게 잘 달리고 변속도 잘 돼. 사실 이건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변속기라서 그래. 에어백 경고등이 켜져서 원인을 확인해 보려 해. 안전벨트나 센서, 에어백 센서 문제일 수 있는데 아직 잘 몰라. 정비사에게 맡겨 확인하게 할 거야. 방금 현대 엑센트도 정비소에서 가져왔고 타이어 교체와 총마의 변환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 아마존에서 100달러로 총마의 변환기를 샀어. 매니폴드와 센터 총마의 변환기를 각각 100달러에 샀고 설치비도 100달러야 갈색 더러운 건 대부분 이 시트에서 나왔고 아마 한 번 더 청소할 것 같아. 타이어, 총마의 변환기, 그리고 이 라인스톤들도 없애야 해. 그러면 꽤 괜찮은 차가 될 것 같아. 총마의 변환기는 내일 도착할 거야. 모바일 정비사를 토요일로 예약해놨어. 이건 또 다른 영상이 될 거지만 적어도 이제 진단을 했고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 차 2대, 2,000달러, 그리고 몇백 달러의 수리비로 차 한 대당 2,000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그래서 2대로 200% 이익을 낼 거야. 정말 대단하지. 에스컬레이드는 따로 영상 만들 거야. 왜냐하면 그 차들은 변속기 문제가 있는 걸로 유명하고 캠 문제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 주행거리는 15만 6천 마일이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브레이크는 이미 점검했으니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야. 이제 겨우 몸 풀었는데 멈추게 됐네.
이제 내 작업장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사람들만 짜증나게 하고 있네. 아, 정말 거의 다 왔어. 공식적으로 시속 15마일로 가고 있어. 좋아. 2단으로 올리면 시속 20마일까지 갈 거야. 아, 이런. 그리고 어제는 그 랭글러를 맡겼으니까 이제 내 작업장에서 지프 딜러까지 우버를 탔어.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나 혼자니까 이제 내 랭글러를 찾으러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어. 불이 날 건지, 인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운 좋게 괜찮은 걸 받은 건지 확인해야지. 몇 분 후? 정말 간단했어. 그가 말하길 나는 괜찮은 걸 받았고 내 차는 불이 안 난대. 다행이지만 이사 기통 사바이는 정말 말도 안 돼. 다시 말하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이 있었고 출력도 부족해요. 힘에 비해 너무 많은 출력을 내는 것 같아요. 이 차를 6개월 동안 타면서 싫은 점이 최소한 10가지는 있어요. 그게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거예요. 제가 이 랭글러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른 영상도 보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이제 뒤로 가서 다음 주 경매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좋은 점은 이 경매장이 제 집이나 작업실에서 우버로 13달러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쯤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모든 게 정말 단순하고 정말 기본으로 돌아간 느낌이죠. 제 아내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경매장까지 차로 15분 걸렸고 거기서 4-5대의 차를 샀어요. 20대였던 저희는 한 대씩 집에 가져오고 아내가 다시 데려다주며 반복했죠. 월요일 밤 내내 저희는 차를 옮기고 저녁도 함께 먹었어요. 지금도 비슷하게 아내가 가끔 저를 여기 내려주고 차를 가져가요. 차 픽업을 위해 지프를 두고 차를 작업장에 가져다 준 뒤 1달러 우버로 다시 지프를 찾으러 갔어요. 정말 단순한 삶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행복해서 제 얼굴엔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는 집에서 세금 등 많은 일을 준비했어요. 재택근무 중입니다. 사무실 일, 자동차 일, 영상 작업을 많이 했고 영상의 새 파트너도 만들었어요. 요즘 삶이 꽤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정말 단순하고 쉬워서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플로리다로 이사 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쯤에는 항상 불평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민하게 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좋고 저는 그게 만족스러워요. 다른 영상들에서 보셨겠지만 이 주차장은 지난 2영상에서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주에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보러 가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차를 더 사러 올 거예요. 이게 아마 다음에 나올 거고 모두 앞으로 있을 다른 경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월요일일 거예요. 여기선 2주마다 경매가 열리고 저는 동네에서 시간도 보내고 차도 살 수 있어 좋아요. 그런데 이 영상의 목적이 뭐였죠? 이 영상은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모든 골칫거리, 좋은 점, 나쁜 점, 제 미소, 스트레스, 화난 모습, 행복한 모습까지 다 볼 수 있었죠. 그래도 모든 게 괜찮아요. 인생은 좋아요. 모든 게 움직이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동차 딜러십도 없이 시작해서 잘못된 장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장소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라이선스도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검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모든 게 승인됐다고 했어요. 곧 주정부에서 전화가 오고 번호판과 라이선스를 보내줄 거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 잘 됐어요. 이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와 반대 의견,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은 변명을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해결책을 찾는 사람인가요? 저는 제가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겪는 모든 골칫거리를 여러분께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좋은 것만 보여줄 수는 없죠. 아, 나는 항상 돈을 벌어. 아, 나는 절대 골치 아픈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아, 모든 게 쉬워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쉽지 않아요. 인생은 쉽지 않아요. 인생은 정말 힘들죠. 포기할 수도 있고 계속 나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문제와 해결책을 모두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께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현대 액센트 해결책을 찾고 블랙 화이트 얼티밋 에스컬레이드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에스컬레이드 구매자도 이미 몇 명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끝났고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모든 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말한 적 있지만 여러분이 이 카메라 반대편에 계실 때 저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디오스.